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은 목전에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미리 경험하고자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면접비법은 제가 동강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찍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17년도 버전으로 지금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 근데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약간의 컨셉 차이가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이제 PT 면접이에요. 요즘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PT 면접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PT 면접에 대한 대응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지금 공기업이나 협회 이런 데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찬반 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차라든가 CJ 이쪽에서 진행되는 롤플레이 면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취업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우선은 또 직무 분석해야 되지, 산업 분석해야 되지, 기업 분석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자소서 쓰죠? 엄청 얼마나 힘들어. 항목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제일 힘든 거. 인적성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면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면접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우습게 본다기보다 좀 멀리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붙고 안 붙고의 기준은 면접에서 결판이 나요. 면접에 이번 강의는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총론. 그러니까 도대체 면접의 컨셉이 무엇이냐. 그래서 근본 강의는 초보서부터 면접에 많이 떨어진 친구들 모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기본 컨셉,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론.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1분 자기소개다, 압박 면접, 학점 이렇게 압박 받죠? 그럼 압박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방법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옷차림, 목소리, 표정, 태도, 면접장 가서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PT.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인데 PT는 여러분들 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면접 장소에서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없어. 결국 면접은 논리성 싸움이야. 논리성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첩경은 뭐냐면 툴을 써야 돼. 분석 기법. 그래서 제가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산업공학, 품질, 식스시그마 이런 데서 쓰는 분석 툴들을 말씀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써야 돼. 그래야 논리성이 올라가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쉬워져요. 발표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은 백보드를 쓰고 CJ는 전지를 쓰고 LG나 롯데 노트북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툴을 쓸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강의 내내 무슨 두 갈씩으로 얘기해라, 열정을 보여줘라, 큰 목소리로 얘기해라 이런 거지 같은 소리 안 할 거니까 정말 면접 대비할 때 우리한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툴과 함께 제가 여기서 기초를 띄워놓고 시뮬레이션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사 토론이 있고 롤플레이 면접이 있는데 특히 시사 토론이라고 하면 주제들을 여러분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17년도 올 상반기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17년도 때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토론 이슈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찬반 토론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롤플레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가 팀원으로 회의실의 멤버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니까 그런 답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PT, 토론 이렇게 네 덩어리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강의를 좀 꼼꼼하게 듣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고 컨셉은 뭐고 툴은 어떻게 쓰고 시사 이슈는 무엇이 있고 전반적인 모든 면접의 부분을 알 수 있는 종합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는 기업의 인재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인재상? 저 빤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업의 인재상들 보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열정, 인화, 혁신, 창의, 단결 이런 것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기업에서 원래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은 대부분 비스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좀 컨셉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기업에 들어가야 할 이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야.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럼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죠? 울긋불긋 화려한 톱니바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은 톱니바퀴? 물론 좋겠죠. 하지만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정신적 건강 상태고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다? 준법 정신이에요. 윤리의식. 선생님, 너무 뻔한 말씀 아니신가요? 뻔한 얘기죠.
그런데 기업에서 그렇게 뻔하게 묻진 않고요. 저 다음에 면접장에서도 뻔하게 묻진 않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면접장 가수 이 레벨 차이가 나요. 제일 하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윤리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저는 이거죠. 기업의 룰을 지키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하수고.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은 아까 저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 룰을 지키는 부분은 우리 기업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중간 정도 하는 애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컨텐츠를 입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명심해요. 뭔가 면접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후광에 비친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마케팅 팀 들어가면 한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연예인하고 카톡할 것 같지만 소비자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통계툴만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이미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나의 내구성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면접장에 서야 된다. 이것도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 제가 이따가 뭐 여성분들 옷차림새나 의복이나 뭐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강의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1분 자기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1분 자기 소개는 질문의 단초가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1분 자기 소개예요. 저는 면접관님 불렀어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그럼 이제 저를 쳐다보겠죠. 항공학적으로 꿀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꿀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 같은 남자, 팀플레이도 잘하는 남자, 홍기찬. 이건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질문이 무슨 질문이 들어올까요? 제 질문이 안 들어오고 꿀벌 질문이 들어오겠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단초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구체성을 띄워야 된다. 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WR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R이 이게 중요한데 제가 학점 때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리바운드 반등. 이 바닥에 완벽한 구직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미진한 게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이공계라고 하면 영어 실력 좀 부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학 실력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 영어 실력을 어떻게 높여 나아가겠다. 해외 영업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외교관이야? 뭐 2, 3개국 무슨 신흥시장 언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어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중화시장이 더 중요해지고 뭐 인도 차이나 반도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어학적인 능력도 향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나에게 있다. 리바운드, 반등. 그러니까 나의 약점과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정확한 미래 계획이 나에게 서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텔링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상황 질문들을 해요. 자, 이런 여자친구가 비를 맞으며 너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이 아저씨들하고 노래방에 가야 돼. 너 어떡할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 받았는데 저는 뭐 여자친구는 모르겠고 당연히 노래방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선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3시간 정도 양해를 얻어 회식이 끝난 다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는 3시간을 밖에 소비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라도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저는 무조건 일만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질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제 학생들 저기 삼성 면접장 가서 많이 했어. 요즘 PT가 특히 이공계들은요. 요즘은 과거에는 어떤 조건들을 주고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요즘 결론을 주고 원인을 찾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과거 삼성 창의성 면접 막 이런 거 나와. 2035년 지구상에서 안경, 컨택트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 이유를 논해봐라. 단 바이오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라. 2000 몇 년도에 지구인들이 더 이상 육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식자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이 커졌다. 이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조건들을 주고 그 조건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라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결론을 주고 그 원인을 도출하라는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론과 원인의 어떤 상관성을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이걸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특성 요인도라고 해서 식스시그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식스시그마 툴을 쓰는 뭐 삼성이나 LG, 포스코에 있는 여러분들 대기업 임원분들은 누구나 아는 툴이에요. 생선 가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특성 요인도 아니면 피시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맛있는 초밥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응?
그럼 결론이 나오게 된 원인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자, 초밥이 맛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재료가 좋아야 되고 초밥 만드는 방법이 좋아야 되고 설비가 좋아야 되고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대분류. 그러면 재료라는 것들은 참치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쌀도 있겠죠. 중분류. 그리고 참치도 뭐 5도로 주도로 부위별로 나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노트7 발화 불량 문제가 생겼어. 그 원인을 휴대폰 세트의 원인과 배터리의 원인으로 나누고 그 배터리의 원인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고 뭐 하드웨어를 뭐 분리 막 전해질 뭐 또 쪼개고 이런 식이죠. 토론 면접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한테 토론을 시킬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사 상식을 잘 알고 있냐? 그걸 보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할 때 제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이 회의였어요.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기업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이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들 속에서 최저감과 절충안을 끌어나가는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의실의 멤버로서 이 친구가 태도가 좋냐? 그럼 회의실의 멤버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 회의실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회의실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경제민주화 이슈들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면접장 가서 질문 받아. 그 대기업 유통기업에 가서 너 저기 휴일에 주말에 대형마트 업무 규제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로 우선 풀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1강에서 얘기했듯이 물론 경제민주화 이슈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또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기보단 각 상권과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따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템포가 좋아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토론 주제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들.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